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비교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인문 쪽 어문 계열 관련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문과 쪽,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 순수 이제 인문계열 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입시 결과 비교하는 거는 오늘이 이제 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진작에 좀 입시 결과 좀 비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그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 원서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고민 지점 중에 한 모집 단위가 바로 또 어문 계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문 계열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학과별로 한번 최대한 모아볼 대로 모아보고 뭐 여기에 이제 모든 어문 계열의 학과들을 지금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앞서서 했었던 뭐 경영학과 쪽이나 또는 사회과학 계열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은 모집 단위를 최대한 취합을 해서 이제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문계열 입결을 지금 한 번의 영상에서 끝내지 않고 두 번에 걸친 영상으로 이제 끝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이 어문계열 중에서도 학교를 좀 나누어서 이제 그 첫 번째 편으로 일부를 먼저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어문계열 쪽 관련된 부분들 학과들 이제 좀 취업을 하다 보니 정말 이제 생각보다 학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한 번에 몰아쳐서 한 영상 안에 다 담기보다는 두 개의 영상으로 끊어서 좀 담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학교들 직접 찾아보시면서 입시 결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그 제시가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앞선 이제 동영상들과 동일하게 가나다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그러니까 앞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뒤쪽 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옷으로 시작하는 대학교 중에서 아마 성균관대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성신여대 정도까지가 아마 첫 편에서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시옷 이후에 들어가는 학교들에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이 편을 좀 직접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자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더 영상 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대기업에서 제공된 자료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자료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에 올라와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라고 해서 이제 합격자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그런 입시 결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좀 감안해서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뭐 50%컷 또는 전체 합격자들의 평균 입결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와 그 다음에 대기업 자료를 조금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당한 이제 지점을 찾아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의 당부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시 결과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각 학교들의 전형 방법 그리고 각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그리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각 전형별로 학교별로 반영하는
교과 내신, 반영 교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들의 차이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특히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여기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자료들은 각 대학교 환산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 성적을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내신으로 한번 환산을 하셔서 어느 정도 내신 수준이 또는 이제 등급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어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할 때마다 이제 좀 서론이 길은데, 네, 요번에도 조금 길게 당부와 유의 말씀을 드린다고 좀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 비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국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이니까 늘 건국대가 첫 번째 이제 학교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 국어 국문, 영어 영문, 중어 중문 등, 네, 어문 계열 관련된 학과가 대략 요 세 개 학과를 기준으로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교과 성적 100%가 아닌 교과 성적 70%와 서류 30%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여기 그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과 전형하고 학종 전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입결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그 입결 같은 경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편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보통 학종 같은 경우가 입결이 많이 낮죠.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외고 학생들 또는 이제 국제고 학생들 일부가 어문 계열 쪽을 이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우수한 생기부를 가지고 조금 부족한 내신들을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좀 높다라는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오늘 이제 살펴보시는 부분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갑자기 뭐 건국대 서류 30% 얘기하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서류 30%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 30%가 30%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연계교과 이수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이수 여부와 그 다음에 세특 일부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고나 이런 학교들 특목고들보다 그 외국어 계열 과목들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교과들 같은 경우가 뭐 영어는 뭐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영어 이외에도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요런 이제 기본적인 제2외국어 관련된 과목들을 좀 이수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과연 서류 30%에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연계교과 이수에서 제2외국어를 좀 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 같은 경우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입결에 대한 측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2023학년도 1.82등급에서 2024학년도 1.77등급으로 조금 더 상승을 했죠. 경직률은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입결 자체가 약 0.05등급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에도 2.0에서 1.9, 그 다음에 중어 중문도 2.15에서 2.12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 30%가 반영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제 조금 뭐 입결이 전년도가 조금 낮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올해가 그 2024학년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도 뭐 실제로 서류 30%의 가중치 그 반영 비율을 좀 고려한다면 1.77등급보다 살짝 낮다고 해도 충분히 한번 그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들이 어문 계열 쪽을 지원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입결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 입결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측면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안전하게 지원하려고 해서 진짜 하향 지원이나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서울 캠퍼스에서 모집하는 이제 그 인문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문하고 영문밖에 없고요. 사실 그 밑에 있는 프랑스어부터 시작해서 한국어까지는 용인 캠퍼스에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앞서서 뭐 생명 계열이나 뭐 화학 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성대랑 경희대 같은 경우에 무턱대고 이제 그 서울 쪽만 찍고 이렇게 입결을 정리하다 보니까 경희대랑 성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쪽에도 입결 자체를 지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경희대, 성대 나중에 이제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 미처 앞선 동영상들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학과들 일부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 블로그에도 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경희대가 이제 뭐 국제 캠퍼스로 이제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단일 캠퍼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같이 내용을 실어서 지금 여기서 현재 입시 결과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경희대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반영 비중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죠, 탐구. 그리고 경희대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 100%가 아니라 교과 종합 30%를 30% 정성 평가 영역이 들어간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자, 국문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좀 많이 감소했죠. 12.43대 1에서 4.7대 1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고, 자, 경쟁률 감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결이 조금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지금 대폭 감소하면서, 입결이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71, 1.67이라고 하는 등급 자체를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수험생들이 여기를 이제 지원을 좀 회피했던 경향도 경쟁률에서 좀 나왔던 결과인 것 같고요. 또 뭐 비슷한 내신대 1.7이나 1.6 정도에 해당되는 내신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했을 때 이제 이탈하는 인원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입결 자체가 지금 뭐 1.71, 1.67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 정도 내외 수준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제2외국어 관련된 학과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몰아쳐서 한 번에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쟁률에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경쟁률에서 조금 편차가 컸던 학과가 일본어학과 같은 경우는 10.4대 1에서 자 4.20대 1로 4.2대 1로 네 일단 경쟁률이 좀 일본어학과만 많이 좀 감소했다 절반 정도 이상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러시아학과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감소는 했는데 감소폭만 놓고 보면은 일본어학과 감소율이 경쟁률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한번 전체 통으로 묶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명, 뭐 3명 이렇게 이제 모집 인원을 이제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이 여기서 형성되는 내신 등급이 크게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2점 초반대 그리고 2024학년도에도 지금 프랑스어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반대 정도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경희대 이제 제2외국어 관련된 국제 캠퍼스에 있는 어문 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점 초반대 정도 네,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탐구 자체가 변수가 생기긴 했어도 입결 자체가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2점 초반대 정도 염두에 두시고 지원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문계열 관련된 학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 어문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이제 그 생각하고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는 정말
내 내신으로 과연 고려대를 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여기 입결이 좀 필요한 입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문계를 좀 통으로 묶어서 좀 살펴볼 거고, 개중에 이제 조금 특이한 입시 결과를 좀 보여주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자체도 교과 100%가 아니라 서류 20%가 반영된다. 이건 전통적으로 고대 교과 전형에서 반영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과연 경쟁률에 변화가 생기냐 안 생기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환산 내신 방식이 좀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도 내신보다는 이제 2023학년도 환산 내신보다 2024학년도 환산 내신이 조금 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 이 부분부터가 일단 관심사였었는데, 국문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률이 소폭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한문학과는 경쟁률이 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영문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 조금 감소했고요. 동문, 그 다음에 불문, 중문, 요런 정도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유지가 되든지 소폭 상승하든지 그런 결과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밑에도 지금 이제 고려대가 좀 나와 있는데, 고려대 지금 1월 1문 서문도 지금 나와 있죠. 전년도하고 지금 경쟁률 비교해 보면 거의 경쟁률은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쟁률에서 큰 변수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경쟁률의 변화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이제 입결을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1.84에서 1.54로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환산 내신 기준 자체가 좀 올랐다고 가정을 해도 전반적으로 한 0.3 정도 뛰었으면 평균 환산 내신 상승폭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문학과도 1.86에서 1.70으로 상승폭이 제법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1.5등급 안쪽으로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동문, 그 다음에 불문 같은 경우도 2점 초반대에서 1.6대까지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도 1.7, 노노문 1.73, 그리고 일문, 서서문이 1.70, 1.59까지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략 국문이나 영문 같은 경우는 아예 1.5등급 정도 내외 선이 유지가 되어야 합격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국문하고 영문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는 대략 1.6에서 1.7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 내신 등급은 환산 기준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고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내신 등급이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단히 어려웠던 불수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내신 성적의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조금 3학7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내신 입결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합격자들의 입시 결과 내신 등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 올해 지원하시는 수험생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이런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소폭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조금 높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기준은 따로 없고요. 다른 모집 단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그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다른 모집 단위들하고도 좀 비교해 보시면은 좋은 비교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국어국문학과 있고요. 자,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 같은 경우 2.15에서 3.66으로 70% 컷은 좀 떨어진 상태고, 경쟁률도 일단 좀 소폭 하락했는데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보다도 유독 인문 쪽 모집 단위의 70% 컷이 대체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평균 자체는 그래도 거의 2.2에서 한 2.5 정도 사이, 그 정도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유독 70% 컷만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충분히 좀 감안해 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갭 차이가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는 학교 그 전형의 특성도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특성 때문에 2점 초반대 학생들이 만약에 그 내신 등급으로 2점 초반대 내신 등급으로 다른 대학들, 특히 뭐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일부 대학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중복 합격했을 때 이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좀 70% 컷이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모집 인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영향력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작년에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던 모집 단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올해 과연 경쟁률이 이 경쟁률 3.33대 1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네, 좀 중요한 그 지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대입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문 계열 쪽 학부들은 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그래서 뭐 국어 국문, 글로벌 한국어 전공, 영문, 그 다음에 중국어 문 전공, 그 다음에 일본학과, 그 다음에 뭐 중국 경제, 중국 학부에는 또 다른 이제 그 학과도 있는데, 제가 순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자, 뭐 중국 전경학군가 아마 그 학부 전공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과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담는다고 뭐 편집은 해봤는데 그 모든 단위를 다 담지는 못해서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자, 국민대도 일단 수능 최저 2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100%로 일괄 전형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들 그 등급들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묶어서 한번 좀 보시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입결이 대략 한 2.3에서 2.4등급 정도 내외선에서 네, 70% 컷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랬던 입시 결과가 2024학년도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거는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소폭 하락했고요. 일본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하락은 했는데 그래도 뭐 이 결과가 다시 재현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2년치 평균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대략 2.4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역시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한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대폭 감소했죠. 절반 정도 지금 감소했고, 일본학과는 오히려 경쟁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결 70% 컷이 떨어지는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4등급 정도 또는 2점 뭐 조금 더 높게 잡으면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2.2등급에서 한 2.4등급 정도, 네, 그 정도면은 한번 지원 여부를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동국대학교입니다. 자, 동국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 70에 서류 30% 역시 서류가 30% 반영이 되고 서류 30%는 전년도하고 평가 기준이 좀 바뀌었다는 점 앞선 영상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반영 교과 자체도 좀 독특하게 국영수사 주요 과목에서 상위 10개 과목 성적들만 반영한다는 점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신 등급 자체, 입결 자체의 70% 컷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위 10개 과목 성적들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입결에서 우리가 이제 대략 입결 평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뭐 국문이나 영문 같은 경우가 지금 1.1, 1.2 정도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1등급 과목 개수가 총 8개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학과나 중어 중문학과 같은 경우 1.5등급 내외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1등급 과목 개수가 5개에서 6개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서류 관련된 부분들 반영된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네,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동덕여대입니다. 자, 동덕여대도 수능 최저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교과 성적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인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모집 단위들 일부보다는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공은 국문,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중어, 중국 이렇게 지금 이제 모집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 여기도 그 입결은 좀 묶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문부터 중국어, 중어, 중국학 전공까지 대략 2023학년도 입결은 3점대 초반 정도를 형성을 했었는데, 뭐 그 입결이 2024학년도에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 한 0.2등급 정도 상승을 했고, 요 0.2등급 정도 상승한 이 등급이 올해도 이제 거의 재현이 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어문계열을 지원하는 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2024학년도 기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쟁률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 입결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명지대입니다. 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전형을 지금 두 개의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과 그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 두 전형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전형 방법 자체가 좀 다르죠. 네, 전형 방법이 지금 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교과 100, 그 다음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1단계에서 5배수, 2단계에서 1단계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제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나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그 면접 자료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난이도와 내가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가늠해 보신 다음에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뭐 국어 국문 같은 경우 지금 17.25대 1, 그리고 중어 중문 같은 경우가 28대 1 정도의 매우 높은 경쟁률, 그러니까 좀 약간 과열되어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경쟁률이 좀 높았었는데 그 높았던 경쟁률에서 대체적으로 다 조정이 이루어져서 2024학년도 대체적인 경쟁률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대략 평균 잡아 10대 1에서 11대 1 정도 평균치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제 그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다시 또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했던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2.61에서 2.68로, 그러니까 70% 컷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서 2.58로, 그리고 중어 중문 같은 경우는 3.15에서 2.72, 그 다음에 일문 같은 경우도 3.07에서 2.80으로 전반적으로 입결 자체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입결도 그럼 과연 이 정도 형성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이제 뭐 전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으로 또 반영되는 과목들 반영 교과들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환산 내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한 2.7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은 얼추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경쟁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2.7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좀 뛰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같은 교과 전형이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오히려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 좀 감소를 했고, 상대적으로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전 연도보다 그 경쟁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명지대 교과 전형을 생각했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2024학년도에 학교장 추천으로 갈지 또는 교과 면접으로 갈지 많은 고민 속에서 둘 중에 한 전형을 좀 선택한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래도 입결이 상대적으로 조금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낮게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낮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중어 중문 같은 경우 2.20까지 형성이 되면서 아마 2024학년도에 중어 중문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2.20이라면 그렇게 큰 메리트라고 느껴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결과가 결론적으로 입시 결과 하락으로 좀 연결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3.21 등급까지 좀 하락한 경향성을 좀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2.75 등급에서 2.0으로 70% 컷이 이 정도까지 지금 상승하는 좀 대폭 높아진 입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올해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는 이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집 단위들은 아닌데 생각보다 이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서 올해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섣불리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2.0에 수능 최저 없이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선택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한다면 아마 영어 영문 같은 경우 조금 하락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또 3.21이라면 약간 소폭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 등급 자체는 대략 한 2.7에서 역시 한 2.8 정도 그 사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면접 영향력만 좀 감안한다면 한 3점대 초반까지 형성이 돼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입결 자료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경쟁률 변화 폭을 좀 잘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육대입니다. 자, 삼육대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12명 모집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7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연도보다 경쟁률은 절반 정도 감소를 했지만 입결은 대략 한 0.3 정도 상승을 해서 3육대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보통 한 0.2에서 0.3 정도 70% 컷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등급 정도는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여기 영문학부 이외에도 뭐 또 다른 학과들도 있는데 이제 영문학부만 일단 좀 살펴보면요.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 전년도 1.65에서 2.06. 네, 하락폭이 컸지만 늘 말씀드리는 서강대는 어차피 2.06이 다시 재현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평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2023학년도보다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5, 1.6 정도 그냥 평균치는 바라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에는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동일계, 비슷한, 유형의 대학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서울과기대입니다. 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능 최저 2합 7을 적용하고 있고요. 경쟁률의 변화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문 쪽 모집 단위가 많은 대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 쪽 모집 단위가 워낙 이제 많은 대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 쪽에 한정되어 있는 모집 단위의 입결도 역시 결단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2.52 등급에서 2024학년도 70% 컷이 2.37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올해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국문, 그 다음에 중국어 문화학과, 네,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아마 그 4명 미만이어서 이제 입결을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영문 같은 경우 뭐 2023학년도에 47.25대 1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가 2024학년도에 10.4대 1, 그리고 이전 연도 국문 같은 경우도 25대 1에서 7대 1, 그리고 중국어 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경쟁률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 결과의 틀이 이제 뭐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명의 성적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입결 70% 컷은 정말 크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대략 1.9에서 한 2.0 정도.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요 당시 2023학년도에도 그러니까 대기업에는 뭐 미공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점 초반대 등급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70% 컷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평균치 정도는 좀 공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어문 계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올해까지는 지금 이제 뭐 워낙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점 초반대 정도는 형성이 되면 아마 평균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70% 컷은 한번 요 해당되는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입니다. 자, 서울여대 국문, 영문, 자, 각각 7명씩 모집하고요. 수능 최저 2합 7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결은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의 편차 없었고, 경쟁률만 영문이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지금 감소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국문도 조금 감소율이 좀 컸네요. 근데 입결의 변동폭은 대략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전반적으로 한 2.4등급 내외 선 정도에서 형성이 됐다. 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문하고 일문은 각각 4명과 5명을 모집합니다. 이거 묶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묶어놓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2합 7 등급이고, 지금 이제 입결 같은 경우에 1월 일문이 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2.5등급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다. 근데 이제 뭐 경쟁률이 특히 일문하고 지금 중문 같은 경우 경쟁률이 뭐 2023학년도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었다가 경쟁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어떻게 바뀔지, 역시 이렇게 경쟁률의 감소폭이 큰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률에 조금 경쟁률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문계열 평균치보다는 좀 낮게 2024학년도 70% 컷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 성적만 보고 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합격을 노리신다면 그래도 한 2.5등급 정도 내외 또는 2.4등급 정도 내외 요 정도 수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문계열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 이제 묶어서도 설명하고 뭐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 마치지 못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다시 재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문계열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